안녕하십니까. 천안 아산역 택시 서비스 품질 개선 발표를 하게 된 2018-1077 조정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 아산역 택시 이용 실태를 얘기하고 택시 탑승 전 발생하는 불편함을 얘기하고 그 이후 택시 탑승 후의 불편함, 그리고 개선 대상의 분석 도구를 무엇을 이용할지, 그리고 개선 대상을 어떻게 개선할지, 마지막으로 개선을 했을 때의 기대 효과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아산역 택시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천안역, 아산역 모두 택시 이용 시 택시 승강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카카오 택시의 이용이 힘듭니다. 그 이유는 제 경험으로 잘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가까운 목적지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통학 시간 및 출퇴근 시간 대기줄이 긴 편입니다. 평소에 통학을 천안역에서부터 하는데 항상 천안역에 도착했을 때 택시 승강장의 대기줄을 보면 매우 긴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탑승 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택시 탑승 전 기사님이 목적지에 대해 모를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의 내비게이션을 폰에 항상 띄우고 택시에 탑승해야 하고, 목적지가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특히 최근에 생기는 신생 카페나 새로운 지명을 가진 건물의 경우 목적지 주변 기사님이 알 법한 지명 및 건물명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진 1은 목적지 주변 유명 지명을 미리 찾고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천안역에서 천안 신생카페까지 가기 전 택시 탑승하기 전에 제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택시를 이용하여 신생카페에 가고자 함. 두 번째, 기사님이 모를 거라 예상하고 미리 길 찾기. 세 번째, 길 찾기 결과에 따라 목적지 주변 유명 지역 찾기. 마지막으로 길 찾기 화면을 띄운 채로 택시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탑승 후엔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음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문 지명의 경우 인식이 잘 되지 않고 인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길 찾기 결과와 같은지 비교하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출발 지연으로 대기 시간의 증가, 도착 시간의 지연, 내비게이션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 주변 유명 지명으로 안내받을 경우 목적지 주변에서 하차 후 직접 걸어서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이는 도착 시간의 지연, 추가 길 찾기가 필요한 불편함, 대기 시간 증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 찾기 결과에 따라 직접 안내받는 경우 목적지까지 이동 시 길 찾기 내비게이션을 보며 직접 안내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이동 시 탑승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피로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번째 사진은 택시 탑승 후 목적지 주변 유명 지명으로 안내를 받고 하차 후 목적지까지 걸어갈 길을 확인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개선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저는 첫 번째 특성 요인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적인 품질 문제는 천안 아산역 택시 이용 시 승객 만족도 저하, 뼈의 골격의 부분은 택시 탑승 전, 탑승 후, 택시 하차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뼈의 골격으로 잡았습니다. 뼈의 잔가시 부분에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택시 탑승 시뿐만 아니라 탑승 전, 하차 후 발생하는 불편한 점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요인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분석 도구는 PDPC입니다. 이 PDPC 활용을 통해 택시 탑승 후 발생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를 밝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택시 탑승 전부터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됨을 밝히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여러 경우의 수를 줄일 방법이 있을지 생각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경우의 수 중 가장 불편한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택시 탑승 후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간단하게 PDPC로 요약한 사진입니다. 추가적인 분석 도구로 워크 블루프린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택시 탑승 전, 탑승 후, 하차후를 구분짓고 탑승자가 하는 일과 택시 기사님이 하는 일을 나누어 현재 택시 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합니다. 두 번째, 앞서 작성한 특성 요인도와 PDPC 자료를 통해 어느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VOC 내용 분석을 실시합니다. 개선 후 프로세스 과정을 작성하여 기존의 프로세스와의 비교를 통해 어느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워크 블루프린트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방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 QR코드를 생성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택시 이용 고객은 택시 탑승 전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QR코드를 플랫폼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두 번째, 택시 탑승 후 운전석 오른쪽에 위치한 QR코드 인식기에 목적지 QR코드를 인식시킵니다. 목적지 QR코드를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기사님이 수락과 동시에 바로 안내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개선 방법의 현실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QR코드 인식에 익숙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QR코드 인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이용한 이러한 개선 방식은 익숙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명을 QR코드로 변환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호서대 아산 캠퍼스 주소를 QR코드로 변환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의 QR코드 인식키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내비게이션과 연동 시 기사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되므로 추가적인 설치 비용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여 현실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법의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택시 탑승 전에 했던 여러 고민의 축소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목적지의 QR코드만 발급받아 놓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택시 탑승 후 여러 유형의 이동 방식의 단축화가 가능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QR코드 인식을 통해 카카땡 택시 이용처럼 음성 인식, 목적지 주변의 안내, 직접 안내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시 카카땡 택시의 문제점이 해소될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의 QR코드 인식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택시 기사의 승객을 골라잡는 문제점이 해결 가능할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밑에 보이는 영상은 실제 중앙일보에서 서울 승객 골라태우기 현황을 발표한 영상 자료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